제18편 한당고기 6회 흉노. 왜 우리는 우리와 관계없다고 생각하는 역사 속에 등장하는 오랑캐에 대해서 배워야만 할까요? 그들 오랑캐가 바로 우리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흉노와의 전쟁. 흉노가 탄생하는 시기는 진나라와 한나라가 천하를 통일하는 시점으로 이 두 나라의 특징이 하상주 나라의 2000년 동안 유구하게 이어져 내려왔던 제후국의 시스템을 철폐하고 9년제를 실시하면서 기존 제후국의 후손들이 자리 잡을 곳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들 땅을 빼앗긴 제후국들이 진나라와 한나라에게 대항하기 위해 연합체로 뭉친 것이 바로 흉노였습니다. 흉노의 중심이 어느 지역이었는지 밝혀보겠습니다. 위키백과의 내용을 인용합니다. 두만 손호는 흉노의 손으로서 역사에 처음 등장한 사람이다. 그의 이름은 몽골 언어 투르크어로 투맨과 관련이 있다. 두만 투만은 터만인 만터 만주의 사람입니다. 진나라의 진시황은 만리장성을 쌓고 몽념은 북방수비를 맡겨 흉노에 대비하게 하였다. 이후 진시황이 죽고 몽념도 권력 다툼의 와중에서 죽게 되자 흉노의 지도자 두만 손호는 오르더스 지역을 회복하고 다시 이 일대를 누비게 된다. 흉노의 두만 손호는 오르더스 일대를 장악하고 이곳을 기반으로 한나라에 도전하는데 이곳 오르더스는 인류의 문명이 탄생한 곳이라고 합니다. 흉노가 있었던 곳이 인류 문화의 중심지였다고 합니다. 한서 고제봉기에 흉노가 엉골 가파른 산에서 두 봉우리를 세워 한을 도왔다고 했습니다. 초한대전에서 흉노가 항우가 아닌 유방을 도왔던 것입니다. 이제 흉노가 있었다고 하는 오르도스의 정체를 밝혀보겠습니다. 호탄에서 마르코 폴로의 동방견문록을 인용합니다. 코탄은 동쪽과 동북쪽 사이에 있는 지방으로 그 길이는 요들의 거리에 이른다. 그들은 대카한에게 속해 있고 주민들은 모두 마호메트를 신봉한다. 많은 도시와 마을이 있으며 그중 가장 훌륭한 도시이자 그 나라의 수도를 코탄이라 부르는데 그것이 그 지방의 이름이기도 하다. 모든 것이 풍부하고 면화가 많이 자란다. 포도밭과 울타리와 정원이 많고 주민들은 교역과 수공업으로 생활하지만 전사들은 아니다. 이제 이곳을 떠나 또 다른 지방에 대해서 이야기하겠다. 같은 페이지 주에 코탄, 화전, 중국 고대 사서에는 우전으로 표기되었다. 이 이름은 원래 산스크리트어의 구스타나에서 나온 것이며 대당서역기의 구살단나가 바로 그 음을 나타낸 것이다. 원사에는 알단 혹은 알탄 등으로 표기되어 있다. 대당서역기에서는 구살당나라 하지 않고 구살단나라고 갖다 붙여 놓았습니다. 대당서역기의 주작자들은 이 호탄이란 이름과 그 내용이 밝혀지는 것을 대단히 꺼렸던 모양입니다. 주에 고스타나 코탄 즉 오늘날의 화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스탄 혹은 스타나 하면 스당 즉 땅이라고 알기 때문에 그 말이 곧 땅 즉 콧땅이나 코탄이나 고탄이나 갓땅이나 한 가지라는 것을 알 수 있지만 참으로 괘씸합니다. 화전의 전자가 역사를 조작한 일본어에서는 다로 읽힌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부도라는 고대의 원 발음을 부도 혹은 이도식으로 화전이라고 쓴 것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흉노가 있었던 오르도스가 오르토 알토로 이곳 오르도스가 왕부의 부도였던 관중의 샤카의 땅인 알땅 알탄인 것입니다. 흉노가 있었다고 하는 오르도스라는 이름은 제왕의 성이 있었던 관중의 부도인 알토 아르토와 같은 말이었던 것입니다. 이곳이 신증 동국 여지스남의 어느 지명이었는지도 밝혀보겠습니다. 신증 동국 여지스남 함경도 운송도부회를 인용합니다. 건치현역 본래 고구려의 영토인데 비어있는 틈을 타서 여진이 들어와 살면서 명칭을 다원평이라 하였다. 우리 왕조 세종 22년에 처음으로 군을 설치하면서 현재의 명칭으로 고치고 경원 및 길주의 남쪽과 안변의 북쪽에 있는 여러 고을 백성의 세대를 이곳으로 옮겨 살게 하였다. 23년에 도읍으로 승격시키고 판관을 두고 토관을 설치하였다. 24년에는 진을 설치하였다.
군명, 다온평, 전성. 소위 김종서의 육진 계측에서 가장 변방의 계측 완성이 온성입니다. 여기로 온 마르코 폴로는 온성을 운시안이라고 표기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차르단단 혹은 아르단단의 단단이 위에 다운동인 것을 알겠습니다. 그럼 차르 혹은 아르는 무엇일까요? 알동 혹은 알목화에 나오는 알 혹은 야르, 아르입니다. 그러니까 차르의 발음이 아니라 야르의 발음으로 나야 되는 것인데 왜 차르라고 했을까요? 사실은 샤르인데 와전이 되어서 차르로도 표기한 것입니다. 우리가 전에 반치음의 비밀에서 반치음은 숏, 지옷, 이음으로 소리 난다고 했는데 샤르 혹은 자르 혹은 야르 혹은 아르는 완전히 같은 발음들인 것입니다. 이태조의 육대조 목조 이한사가 알동 천호가 된 것이 바로 여기 아르단단 야르단단의 천호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알동동을 아르단단이라고 발음하게 되어서 그 말을 제대로 알아들은 마르코 폴로가 우리에게 아르단단이라고 전해주는 것이고, 물론 그 발음의 중세 발음이 샤르단단이라고도 들려서 그것마저 정확하게 샤르단단이라고 전해주는 것입니다. 흉노가 자리 잡았던 오르도스가 인류의 시원지인 간중의 알토로, 그래서 인류 문명의 시원지에 흉노가 있었다고 했던 것입니다. 고대사에 등장하는 난생, 흰화란, 이들이 알에서 태어난 것이 아닌 고대사의 주인공들이 활동했던 핵심 지역의 이름이 제왕의 성이 있었던 관중의 알땅, 알탄이었던 것입니다. 오르도스 알테의 화전이란 화주에 있는 밭이기도 합니다. 화주의 지명을 살펴보겠습니다. 함경도 영흥의 군명을 박평, 쌍성, 화주, 당문, 장령, 화룡, 역양이라고 합니다. 평안도 박천의 군명을 박주, 박릉, 독창이라고 합니다. 함경도 영흥의 군명이 화주로 영흥의 군명 박평과 평안도 박천의 군명 박주는 동일한 지명의 다른 표기 방식으로 한자 박은 박토인 부도를 단지 한자 박으로 음체했던 것입니다. 이곳 관중은 한나라의 궁궐들이 있었던 곳이며 또한 제후국 후손들의 연합인 흉노도 이곳에 있었습니다. 한나라와의 전쟁. 기원전 202년 한고조 유방은 진나라 붕괴 이후 혼란스럽던 중국을 통일하였다. 고조는 흉노를 견제하기 위해 측근인 한왕신을 북방에 배치하고 흉노토벌을 명한다. 하지만 한왕신은 흉노토벌이 어렵다 생각하여 화평을 시도했고 이후 고조가 이를 책망하자 흉노로 투항해 버렸다. 한왕신이 투항하자 묵도는 그의 인도를 받아 대의 땅을 공격해 들어갔고 현재의 산서동 동쪽의 평성에 이르렀다. 한고조는 몇 차례 한왕신과 흉노의 군대를 무찌르고 평성까지 북상했으나 이는 묵돌의 유인책이었다. 묵돌은 한나라 군대를 백등산에서 7일간 포위하였다. 이후 한고조는 묵돌의 연지에게 선물을 주어 포위를 풀고 북경으로 도망쳤다. 이후 고조는 유경을 보내 다음의 사항을 약속하였다. 한 왕실의 여인을 선우의 연지로 바친다. 매년 한은 흉노에게 솜, 비단, 술, 쌀 등을 바친다. 황제와 선우와의 사이에 형제의 명을 맺어 화친한다. 한왕 신 이후에도 노간이 유방을 배신하고 흉노로 들어간 바 있다. 이후 한고조가 죽고 효해제가 즉위하였다. 묵돌은 고조의 황후인 요태후에게 나도 독신이고 그대도 독신이니 잘해보자라는 내용의 편지를 보냈다. 요태후는 크게 노하여 흉노를 토벌하자고 하였으나 주변에서 모두 고조의 예를 들어 만류하여 토벌을 취소하였다. 그러면 흉노가 점령한 대지역을 살펴보겠습니다. 고려 왕건의 상계를 인용합니다. 왕건의 성계는 북방선비족 사왕국에서 기원하였으니 사왕은 기원전 108년경 한모제가 고조선을 정벌하여 사군으로 하였을 때 낭랑지역으로서 오랜 세월이 지나고 나서 고구려 시대 북위에서는 초강씨라 했고 사왕이 462년경에는 고구려와 북위에서 지냈다. 초강씨는 대와 무천, 대를 대동이라고 하며 무천을 대봉고을이라고 합니다. 지역을 통치하였으며 태화 때 왕시성으로 개성하였다라고 중화송시 통수에 쓰여있다. 또한 고구려 후이 때는 영주 낭랑 등지에서 살았으니 영주 왕시라 하였고 삭방장군 건의는 사공곽국 무열공 사례를 낳았다.
고려태조 왕고는 영주 왕시에서 기원되었으면 화성시 총수에도 쓰여 있다. 대지역이 바로 대동의 평양입니다. 북위태조 도무제 탁발교의 무대인 대나라도 평성인 평양에 도읍한 나라입니다. 한고조 유방이 천하를 통일했지만 이후 9년제를 실시하면서 기존 지역국들과는 원수 사이가 되었고 지역국들의 연합인 흉노에 밀려 관중지역에 고립되었던 것입니다. 5초 7국의 난. 한나라 고조 유방의 치세하에 본국이 된 오나라 유씨족들은 다른 시족들과 달리 세력을 점차 확대해갔다. 제6대 경제는 이에 위협을 느끼고 고조를 등용하여 제후 세력을 통제하기 위한 정책으로 추운의 영을 시행하여 5초 조 나라의 영토 삭감을 도모하였다. 기원전 154년 이에 반발한 제후들은 교소, 왕랑, 교동왕, 운고, 치천왕, 현, 제남왕, 벽광 등과 연합하여 반란을 일으켰다. 한나라 정부는 슈아부, 난포, 듀용 등을 파견하여 난을 진압하려 하였으나 실패하자 반란군에 대한 회유책으로 조조를 처형하였다. 결국 주아부가 주동세력인 오왕을 물리침으로써 반란은 진압되었고 이로 인하여 중앙정부의 권한이 강화되었다. 오나라 유씨족이란 한고조 유방의 혈족들입니다. 장기 5초 7국의 난을 통해 한나라 시대 이전의 제후국 제도와 흔적은 완전히 없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나라 정부에게 불어닥칠 분란은 단 하나. 한나라가 9년제를 실시하면서 없앤 이들 제후국 연합과의 전쟁인 것입니다. 이들이 바로 흉노였습니다. 한사군. 한나라의 역사에서 한반도와 관련되어 가장 심한 조작이 가해졌던 곳이 바로 한무제 유철의 공적입니다. 자, 이제 한사군으로 돌아와서 한사군을 설치한 한무제 유철의 흉노에 대한 공적을 밝혀보겠습니다. 무제는 전방위로 흉노를 압박하며 전쟁을 시작했다. 약 30년간 전쟁으로 흉노는 크게 패하여 급속히 피폐해졌고 한무제가 대원정을 위해 개정한 법암을 악용하여 대토지를 수여하기 시작한 호족들에 의해 한나라는 땅을 잃고 가난에 시달리는 백성들이 생겨났다. 이 전쟁으로 인해 흉노족은 외몽골 북쪽으로 밀려났다. 그 후에 흉노는 내부 분열이 일어나 남흉노와 북흉노로 갈라졌고 흉노의 지배를 받던 선비족과 오한족이 독립하여 남흉노와 함께 한나라의 책봉을 받고 조공하는 위치가 되었다. 한무제 유철의 시기 한고조 유방의 9년제로 땅과 봉지를 잃었던 제후국 연합인 흉노가 자신들 선조들의 봉지였던 중원 땅에서 쫓겨나 외지로 밀려난 정황을 엿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무제 유철이 설치했다는 한사군의 정체를 밝혀보겠습니다. 한사군은 전한의 한무제가 위만조선을 공격해 멸망시킨 뒤 유민들을 통치하기 위해 세웠다고 하는 5개의 군급 행정구역이다. 한사군이라고는 하나 실제로는 진봉군이 폐지된 자리에 대방군이 세워졌기 때문에 총 5개의 군이 있었으며 보다 앞선 4개 군의 경우에도 동시에 존속한 기간은 25년으로 매우 짧아 대신에 한군현이라는 명칭으로 부르거나 동방병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한다. 그러나 가장 널리 쓰이는 명칭은 한사군이다. 낙랑군. 기원전 108년에서 313년 한사군의 정치적 중심지 고구려 미천왕에 의해 수복됨. 진봉군. 기원전 108년에서 82년까지 토창민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군이 폐지되고 낙랑군의 편입, 낙랑군 남부도의가 설치됨. 대방군. 204년에서 314년 3세기 초 한족 및 예주계 세력이 강해지고 사만으로 망명하는 유랑민의 수가 늘어나자 이를 막기 위해 낙랑군 남부도의에 해당하는 7개 현을 독립시켜 진봉군 자리에 재설치, 낙랑과 함께 고구려 미천왕에 의해 수복됨. 현도군. 기원전 107년에서 404년 창해군 자리에 설치되었다가 기원전 75년 고구려 옥조 등 토창민 내 저항을 받아 한반도에서 후퇴, 요동 근방으로 이전됨. 이후 1세기 고구려의 공격을 받아 무슨 지역으로 재이전되어 4세기 이후 모용선비의 지배하에 놓임. 5세기 광개토 대왕에 의해 수복됨. 임등군. 기원전 108년에서 기원전 82년 이후 현도군에 편입됨. 자, 그러면 임등군이 있었던 곳을 밝혀보겠습니다. 강원도 강릉 도읍의 군명을 예국, 임둔,
동원, 경흥, 철국, 도원경, 하서량, 북빈경이라고 합니다. 강원도 강릉의 군명을 임둔이라고 합니다. 강릉의 군명 예국이란 예맥쪽의 예이고 군명 경흥이란 함경도 경흥과 동일한 지명으로 경흥의 군명 공성은 논나라의 곡부라고 했으며 강릉의 군명 철국은 철원과 동일한 지명으로 왕부의 중심 국내성이 있었던 곳이라고 했습니다. 한사군이란 한고조 유방이 서초평양 항우와 격돌했을 때에는 많은 제후들의 도움을 받아 서초평양 항우를 물리쳐서 천하의 패왕이 되었지만 황제가 된 이후 기존 제후국 제도를 폐지하며 자신의 혈육과 기타 인물들에게 봉지를 주는 군연제를 실시하면서 옛 제후국들의 연합인 흉노와 충돌하게 되었고 흉노와의 전투에서 패하면서 왕부의 중심인 오르도스, 알토, 개경의 박토 일대의 땅을 모두 흉노에게 빼앗겼던 것입니다. 한나라는 흉노가 점유하고 있었던 중원의 땅을 회복하고자 전쟁을 계속하였지만 결국 흉노의 세력에 굴복해 있다가 한무제 유철의 시대 드디어 흉노가 점유하고 있었던 관중과 중원의 박토를 회복하면서 그곳에 설치한 것이 바로 한나라의 군현인 한사군이었습니다. 이 한사군을 설치한 한나라의 역사를 훔쳐서 현재의 차이나에 위치시켜놓고 반도에는 한사군을 배열시켜 놓으면서 반도의 코리안들을 현 차이나의 식민지라고 주작해 놓은 것이 바로 현재의 한사군입니다. 항상 명심하십시오. 한나라는 한양을 기반으로 했던 나라이며 건국자 한고조 유방은 황제국 주나라의 모국 고직국인 전주풍패 출신으로 이들은 모두 우리말을 사용한 사람들입니다. 한자는 자신들의 것이라고 우기면서 그 한자 발음의 표기는 자신들과 싸우고 있는 남의 글자인 영어 알파벳으로 표기하는 그러한 모순된 인간들 사람들입니다. 환단고기의 문제점. 왜 환단고기에서는 황제국 한나라를 우리의 역사가 아닌 현 차이나의 역사로 인식하면서 한사군의 존재를 부정했을까요? 한나라의 역사를 우리의 역사가 아닌 역사 조작 세력 중의 하나인 현 차이나의 역사로 비정한 그 자체만으로도 그 의도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환단고기의 역사관은 겉으로 보기에는 민족의식을 고양 고취시키는 것 같지만 동북공정과 일제의 식민사학 및 강단사학에 조작된 역사를 보충하고 지지하는 궤변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과연 환단고기가 우리 역사 무대의 본자리에 대한 진실에 단 한마디라도 한 적이 있을까요?